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이제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심한 이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굉장히 지금 잠겨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좀 이제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약간은 좀 가래도 좀 많이 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앞에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좀 양해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페이징, 네,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또 이제 하고요. 자, 이제 페이징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징이라는 거는 뭐 이제 페이지네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 페이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페이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쵸? 페이징이 적용이 이제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네, 말 그대로 뭐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자, 이동하고 또 3페이지로 이동하고 4페이지로 이동하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우리가 전체 교육과정 가져오기를 클릭을 했는데 뭐 페이징이 적용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한 11개밖에 데이터가 뭐 없으니까 뭐 요 정도만 되어지고 있는 건데 뭐 더 많은 데이터 뭐 이제 50개, 100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100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제 그 전체 교육 과정을 이제 뿌려주는 거니까 페이징도 없고 네 그러면은 여간 이제 불편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징 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버튼을 이제 뭐 페이징 네 우리 뭐 검색하기 버튼 이제 정렬하기 버튼 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참 이제 많은 걸 지금 공부했어요. 네 이러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될 자, 이 페이징까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손 코딩만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면 이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쪽에다 이제 버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죠. 네 여기에다가 뭘로 할까요? 페이징하기. 네 페이징하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제 클릭했을 때 뭘로 할까요? 결국은 이제 제이슨 서버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겟 방식으로 뭐 이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get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자 get 데이터 뭘로 할까요? 페이징. 네 페이징.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자 요거 이제 복사를 좀 하고 자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밑에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다 이제 좀 접어놓고 좀 볼게요. 네, 아 정말 많이 했죠? 딜리트. 자 기본적인 어떤 CRUD 그 다음에 자 서치, 소트 그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거죠. 이제 보이트 안 보이트 하는 거 그죠? 네. 자 보시면은 야 이러한 것들을 네,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고 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해 오시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제 손 코딩만으로 그쵸? 네, 타이핑 레벨로 자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 이제 뭐 할 줄 알았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네, 단축시킬 수 있도록 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여기까지 하는데 뭐 이제 1시간이 걸렸다 하면은 뭐 더 연습해서 뭐 좀 더 한 30분으로 뭐 땡길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숙달을 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네. 자, 여기 밑에다가 자, 뭐였죠? 자, 아까 get data paging. 아, 요거는 그냥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할까요? Pagination. 네. 자, 아까 이제 복사한 거 자, 붙여넣기 이제 해 주시고 자, 기본적인 어떤 틀만 좀 이제 만들어 놓고 네. 하도록 하죠.
자,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페이지네이션, 그쵸? 네. 자, 콘솔에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이제 해놓고요. 네. 자,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하면 자 페이지네이션 잘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좀 이제 나중에 작성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자 위에서 제가 여기다 그냥 할까요? 네. 자, 이제 페이징하기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제가 이제 주석으로 음. 자, 우리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자, 페이징 관련하여 자, 요것도 좀 이제 접어 놓고 네. 자, 페이징 관련하여 네. 자,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기본적인 좀 알아야 하는 좀 배경 지식을 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이제 페이징을 같이 이제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자, 이제 페이징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어렵다. 음. 이게 초보자에게 뭐 페이징 같은 거를 뭐 한 번도 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로 데이터 가지고 자 구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페이징 해보라고 하면은 초보자는 이제 손도 못 대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징이 굉장히 특히 초보자에게는 이게 더욱 이제 어렵게 느껴지죠. 음, 거의 뭐 이제 손도 못 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런 어떤 페이징을 내가 이제 해봤다 하는 분들도 뭐 갑자기 누가 생뚱맞게 아니면 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내가 어떤 페이징을 뭐 이렇게 어떤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현해야 하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뭐 약간 이제 당황스럽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뭐 이렇게 좀 해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평소에 갑자기 이제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페이징 자 구현하려고 하면은 뭐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페이징 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해놨던 어떤 소스 코드나 막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다시 그 옛날의 어떤 기억을 다시 이제 되살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하물며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죠. 네 그러니까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는 뭐 학원에서도 그래요. 이게 뭐 본인이 공부하는 어떤 책 같은 거 가지고 봐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그 초보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직접 어떤 로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징을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구현을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API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사실은 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페이징을 하나에서 열까지 구현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요즘은 자, 거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페이징 관련된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API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현을 보통 하죠. 음.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또 쿼리 관련해서도 또 좀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쿼리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또 쿼리를 이제 페이징하고 이제 그 밀접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어찌 됐건 그냥 뭐 생으로 처음부터 내가 뭐 처음부터 열까지 어떤 이제 로 데이터를 내가 다 그냥 페이징을 다 이제 하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네, 좀 더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근데 요것도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뭐예요? 자, 이제 프레임워크에 그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이제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떤 이제 공공기관 또는 뭐 대기업 또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제공해주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모듈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요렇게 할까요? 네. 자,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어떤 페이징 관련된 네, 그런 어떤 모듈을 이제 설치해서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또 제공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또 제공해 주는 게 뭐 별로 뭐 성능이 안 좋으면 뭐 다른 네, 이제 모듈을
내가 설치해서 또 뭐 사용을 한다든지 어찌됐건 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페이징 관련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이제 설치해서 보통은 그렇게 어떤 페이징을 이제 구현한다든지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자, 이제 페이징 하면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파트로 우리 이제 페이징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좀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죠. 우리 이제 무턱대고 그냥 생으로 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자,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또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제 별도의 또 좋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네, 그런 어떤 모듈을 내가 이제 탑재해서 설치해서 또 이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크게 그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게 다 구현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쓰는 거니까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법만 네, 그 익힘 그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용법 그 이렇게 이제 익혀가지고 뭐 내 프로젝트에 뭐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썩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생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뭐 이렇게 빠르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안정적인 네, 그런 어떤 이제 검증도 되어져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면 뭐 바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그 한 번만 이제 사용법을 이제 내가 이제 처음 사용할 때만 이제 배워 놓으면은 뭐 그 다른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 네, 또 이제 손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 이제 기반이 아닌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쓸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SQL 서버가 됐든 이제 오라클이 됐든 또 뭐 MySQL 뭐 이런 게 됐든 어찌됐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이제 페이징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API 그런 어떤 쿼리 네, 그런 어떤 기능들을 또 이제 함수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할 때 어, 어떤 이제 페이징 관련된 그런 것을 좀 이제 해보면 또 다음번 이제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그 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뭐 크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자, 뭐 보통 이제 페이징을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네,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를 그 사용하는 게 뭐 가장 이제 검증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뭐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페이징을 직접 내가 이제 구현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페이징 자체를 이제 이런 거 없이 자 이런 거 없이 하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손도 못 댈 수도 있다.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제이슨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뭐 db.json이라고 해가지고 제이슨 서버가 사실상 지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이슨 서버에서의 어떤 페이징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어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제공해 주는 뭐가? 페이징 관련된 것들. 자, 페이징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있다. 자, 제이슨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자, 이런 어떤 페이징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얘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자, 소트 또 이제 검색. 그쵸? 자, 검색이나 뭐 이제 정렬하기 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이슨 서버 기반으로 자, 이제 검색이나 뭐 이런 소트 자,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할 때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구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페이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소트 같은 거 이제 공부할 때, 자, 우리 이제 소트 같은 거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여기도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값을 이제 받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언더바로 이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소프트. 자, 이런 거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제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렬 방식을 결정하는 자, 오더. 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 이런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쵸? 여기다가 컬럼명 지정해 주면 되고 여기다는 정렬 방식을 자, 지정을 해 주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컬럼의 어떤 정렬 방식을 또 컬럼도 여러 개 할 수 있고 그쵸? 자, 이런 것을 이제 그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페이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징도 자, 기본적으로 언더바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언더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뭔가 이제 페이징 관련된 뭔가를 제공해 주는 느낌이 있죠. 스타트. 그러니까 스타트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엔드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언더바로 시작을 해요. 엔드. 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뭐 오라클이 됐든 뭐 SQL 서버가 됐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제 페이징 같은 거를 이제 해보셨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그 데이터 개수의 어떤 제한을 자 우리 그 주는 그죠? 그런 이제 함수들이 있듯이 근데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에도 얘는 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쿼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 서버는 뭐예요? 요청을 넣는 거죠. 요청을. 그러니까 제이슨 서버로 이제 요청을 넣을 때 그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개수의 어떤 제한을 미리 내가 정해서 이제 요청을 넣는 거죠.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는 쿼리에서 그쵸? 쿼리에서 네, 쿼리에서 이제 그런 것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리밋 제한을 걸어서 뭐 탑을 쓰든 네, 데이터베이스마다 그런 어떤 이제 제한을 두는 그죠? 어떤 이제 데이터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쿼리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이제 제이슨 서버는 뭐 쿼리나 이런 것을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요청을 넣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값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때 제한을 두는 게 리미트예요, 리미트. 얘도 이제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 li 자 mit 자 그래서 이제 요 값을 통해서 뭐야 제이슨 서버에 어떤 그 데이터 개수를 몇 개 내가 제한을 정해서 요청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값이 없으면 그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죠. 제이슨 서버에 요청할 때 특별히 어떤 리밋에 대한 어떤 값이 없이 요청을 하면은 그냥 뭐 다 그냥 응답을 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제한을 뭔가 이렇게 뭐 2면 2, 뭐 3이면 3. 네, 그럼 두 개만 요청을 넣는 거예요. 리밋을 2라는 값을 같이 자 이렇게 제이슨 서버로 요청을 넣을 때, 자 여기 이제 제이슨 서버라고 하면은 얘가 제이슨 서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페이징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 서버에서 페이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이에요. 내가 이제 요청을 넣을 때, 자 리밋 값을 2로 주면은 제이슨 서버는 두 개만 이렇게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값이 없으면 없이 그냥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는 것이고, 오케이? 3을 이렇게 리밋 값을 이제 3을 보내면 그렇죠? 세 개만 응답을 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때 이제 그 스타트하고 엔드 값을 통해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뭐 예를 들면 지금 두 개면 자, 두 개만 내가 요청을 하겠다. 이런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시작, 그다음에 여기 끝, 데이터의 시작, 데이터의 끝, 그리고 몇 개, 이런 것을 이제 정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이제 페이징 관련하여, 자, 페이징 관련된 어떤 기능들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다. 기능들이 있으므로, 얘를 자, 적극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이제 적극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만, 요게 이제 약간 부실해요. 어? 요게 이제 뭐 약간 이제 부실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약간 이제 부실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 자, 필요한 기능은 직접 자, 구현해서 붙여서 자, 연동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연동해야 함. 음,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네. 사실
그 제이슨 서버로 저렇게 이제 뭔가 이제 요청을 넣는 저런 어떤 값들만 설정할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이제 페이징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기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페이징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이 그런 값들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뭐 내가 그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사용을 해야 한다 하면은 직접 구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연동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자 언더바 자 스타트 그리고 언더바 엔드 자 그리고 이제 제한을 그러니까 요청을 넣을 때 어떤 값을 제한할 수 있는 자 리밋 그쵸? 자 언더바 자 리밋 요런 값들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제 페이징을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페이징 같은 것을 이제 처음 내가 직접 거의 지금은 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API 어떤 뭐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어떤 그죠? 더 어렵게 어떻게 보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제이슨 서버가 어찌됐건 데이터베이스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만큼의 어떤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없어요. 그 여기 써놨잖아요. 네, 이게 약간 부실하다. 그 말이 별로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이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찌됐건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뭐 값을 구해내면서 페이징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징 같은 거 이제 할 때, 자, 이런 어떤 페이징 관련된 어떤 디자인을 먼저 보통 이제 뭐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디자이너가 페이징 요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하고 뭐 그 가이드를 이제 먼저 주겠죠.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접 뭐 혼자서 이제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어찌 됐건 뭐요.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페이징 그 모양 그죠? 뭐 페이지네이션 그런 어떤 이제 디자인 모양을 네, 디자인 모양을 이제 잡아놓고 네, 잡아놓고 이제 연동을 자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음. 페이징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요게 이제 페이징 같은 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뭔 말이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제 잘 의아해 할 수 있죠. 음. 이 디자인 모양을 잡는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그 디자인 모양을 내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틀려져요. 음? 자, 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음? 다시 말하면 결국 뭐 디자인 모양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잡아놓고 이제 하느냐가 페이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라는 말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어. 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징을 할 때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이징이 뭐예요? 이렇게 1페이지, 뭐 2페이지, 뭐 3페이지, 4페이지 있고 자, 5페이지 있고 여기 뭐 이제 버튼, 여기 뭐 넥스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전 버튼, 뭐 이제 프리비어스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리고 이제 현재 페이지면은 뭐 이렇게 뭔가 뭐 박스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뭐 현재 페이지라는 거를 알려주는 네, 뭐 이 페이지 클릭하면 뭐 이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네.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난이도가 꽤 어렵다. 우리가 이제 흔히 내가 이제 페이징을 직접 이제 구현하지 않을 때는 뭐 이게 이제 어려운가? 이게 뭐 그냥 뭐 페이징 뭐 원래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뭐예요?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제 사용해서 할 때는 그렇게 뭐예요? 그 모듈을 그 만든 개발자가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대로 우린 가져다 이제 쓰면 그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뭐 요 정도의 어떤 기능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좀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왜 난이도가 좀 높냐 하면, 얘를 만약에 넥스트를 하면은, 뭐 처음에 이제 1페이지 이렇게 있다가, 자, 넥스트 버튼, 여기서 넥스트 아니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요? 2페이지 누르면 2페이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또 3페이지 클릭하면 3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넥스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 다음 그룹, 요게 지금 첫 번째 그룹이잖아요. 어? 요게 첫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 그룹이 뭐예요? 6, 7, 8, 9, 10이 있겠죠. 6, 7, 8, 9, 10이 그 다음 그룹이에요. 또 그 다음 그룹은 또 이제 11부터 12, 13, 14, 15.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야? 한 페이지에 그룹은 5페이지씩 뭔가 나타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값도 뭐예요? 다 설정해서 구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각각의 이제 그룹에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여러분들 72페이지를 지금 뭔가 요청을 했어요. 72페이지를. 그럼 이 72페이지에 속하는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쵸? 바로 안 나오죠? 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72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뭐요? 이 그룹의 값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뭐요?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72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 그룹에 맞는 5페이지가 나와 있어야겠죠, 요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뭐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전 그룹으로 그러니까 각각 이제 또 페이징을 요 각각의 번호를 클릭할 때는 이 그룹이 바뀌거나 하는 게 없는데 뭐 넥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넥스트라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 그룹으로 자 이동을 넘기는 거죠. 그 다음 그룹은 6, 7, 8, 9, 10이 있는. 그 여기에서 각각의 어떤 페이지 번호를 누를 때는 요 그룹이 그러니까 요 그룹에 있는 번호를 클릭할 때는 이 그룹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1페이지를 요청하면 요 그룹이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 페이징 하는 거라면 이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죠.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야, 요 정도 가지고 요것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뭐예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떤 또 이제 페이징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지금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 자, 이런 어떤 제이슨 서버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페이징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어떤 이제 그 대안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룹별로 자, 이동하는 거 자, 이런 것은 좀 이제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그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현재 1페이지가 있으면 현재 1페이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좌우에 네. 자, 이렇게 이제 넥스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아까는 이제 그룹이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여기 이제 프리뷰 그러니까 각각의 뭐 이제 이전 버튼 또 이제 넥스트 버튼을 이제 클릭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최초 처음에는 뭐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보여주는 어떤 개수를 이런 걸로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요때 이제 그 제이슨 서버 이제 요청을 할 때, 제이슨 서버 이제 요청을 할 때 요 리밋 값을 예를 들면 자 2로 자 2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최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뿌려주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2페이지로 가니까 그다음 2페이지는 그쵸? 그다음 2페이지는 뭐 또 이제 두 개만 가져와서 이제 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핵심이 결국은 제이슨 서버에 다시 이제 넥스트 버튼 눌렀을 때 요 제이슨 서버에 다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데 그때 요 스타트 값이 좀 바뀌겠죠. 요 스타트 값이
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레코드 어떤 넘버가 1번, 2번을 가져와서 자, 1페이지니까 이제 뿌려줬다면 자, 2페이지 요청할 때는 얘가 이제 3번, 4번 이런 어떤 레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뿌려줘야 하겠죠. db.json 여기에 있는 그 인덱스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11개 데이터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뭐요? 자, 11번까지 이제 인덱스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요? 1, 2번 가져와서 이제 뿌려주는 거고. 자, 넥스트 버튼 클릭해서 2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3, 4 레코드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페이지로 이동하면 네, 그때 이제 4, 아니 4가 아니죠. 5, 6. 네. 자, 5번, 6번 레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뿌려줘야 하겠죠. 요거 2페이지, 요거 3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를 클릭한다라는 말은 제이슨 서버로 3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이제 리밋, 그러니까 몇 개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지, 그 다음에 스타트 값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적절하게 뭐야 계산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제이슨 서버는 그러한 요청이 이제 응답을 주는 것이니까 응답 받은 것을 이제 화면에 이제 뿌려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런 어떤 페이징도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야 이런 어떤 페이징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음. 하물며 아까 뭔가 이제 그룹 단위로 뭔가 이동을 시키면서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거의 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하려고 하면 가능한데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또 전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네.